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합병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합병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금일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량원 좀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악재가 나옴에 따라서 대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장이 좀 끝나감에 따라서 다소 만회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나무 같은 경우에 유가에 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제 유가 자체가 항공유와 연관이 있는데 이 항공유가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달러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로 약 4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유가가 급등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유료 할증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좀 분석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료 할증료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항공권의 가격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여객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객 수요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은 실적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객 수요 위축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시면 올해 1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선 유료 할증률을 모두 동결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량호한테 악재가 된 요인이 뭘까요? 바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겠죠. 여기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좀 공격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럴 주가뿐만 아니라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했죠. 3% 밑으로까지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1.6%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주가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폭을 좀 굉장히 만회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경보가 허위 경보였다고 또 이스라엘이 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란 당국에서 미사일에 대한 공격이 없었고 그리고 드론 의심 물체가 방공망으로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좀 축소됨에 따라서 지수 같은 측면에서도 좀 많이 반등을 했고 하락폭을 많이 했고 대한항공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나무 영향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대나무 같은 경우에 합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합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긍정적인 면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이 좀 빨리 가시화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8.2노선 양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프랑스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항공 당국이요.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의 TA항공의 프랑스 취향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서 이렇게 좀 복병을 만난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 유럽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을 걸었었죠. 어떤 조건이냐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이제 T항공한테 에어버스 330, 200 5대 그리고 이제 승무원 100명을 파견을 하면서 이런 노선 인천 파리 노선을 양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항공 당국이 항공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좀 악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프랑스 항공 당국이 이렇게 협정을 어긋난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과거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한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74년에 항공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4년간 파리 노선에서 단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이제 항공사 이곳으로 확대를 하면서 아시아나 항공도 항공의 이 취향에 또 허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 파리 노선을 주 7회 그리고 아시아나는 주 6회를 운항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항공 당국이 시외항공이 만약에 이런 파리 노선을 취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항공사 두 곳을 넘어서서 세 곳이 되기 때문에 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좀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국토부가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토부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항공 당국과 협의에 나선 모습을 보여왔고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항공협정 규정 그리고 예외 적용을 두고 프랑스 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프랑스 노선 양도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함께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측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동의 이런 지정 같은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전 저점봉가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락 추세 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채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엔 여객의 수요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 또 18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 지지선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지지 저항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이 라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서서 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장기 이평선과 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높은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문제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